오늘 처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정의해서 무어의 정의, 미국 장애인 교육법의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등 쭉 여러 곳에서 청각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함께 무어의 정의에 대해서 농과 난청 뭐라고 했나 책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무어는 농은 무엇이냐?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들어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 70데시벨 정도를 청각장애에 있는 사람을 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청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는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어렵다. 귀만 들어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난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농과 난청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 함께 책으로 가서 보면 농은 음을 증폭하든 증폭하지 않든 청각으로 언어 정보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단히 심각한 청각 장애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청은 농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또는 변동하는 청각장애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상태이다. 또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고 이것이 어떻다라고 이해만 하시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그리고 한쪽 귀의 청력 데시벨이 80데시벨이고 한쪽은 40데시벨인 사람, 그리고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 또렷하게 들리는 그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그리고 평행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청각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도 있어요. 시행 규칙에선 청각장애인의 이제 청각장애인 범주 중에서 자, 여기 한번 보면은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쭉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은 90데시벨 이상 청력을 잃은 사람, 뭐 3급은 80데시벨 이상 청력을 잃은 사람,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급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그리고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겨우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급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급은 한쪽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그리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평형 기능 장애에서는 자, 장애인, 청각장애인 종류 중에 평형 기능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청각장애인 범주 중에는 평형 기능 장애는 뭐라고 얘기하나? 평형 기능 장애는 2급, 3급, 3급, 4급, 5급 그렇게 있어요. 3급, 4급, 5급 있는데 자,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3급은 양쪽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가 없다 그랬고요. 4급은 10m 이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 그랬고, 5급은 평형 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WHO에서 ICIDH 정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상이나 결함으로 인한 역할 수행의 제한으로 사회적 분리, 의사소통의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무어가 얘기한 거,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얘기한 거, 또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복지법 시행령, 그리고 또 시행규칙 쭉 있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안에 또 평형 기능 장애 해가지고 3급, 4급, 5급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WHO에서 ICIDH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이건 여러분께서 입에 붙을 정도로 쭉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청력 손실도에 따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청력 손실도에서는 주파수는 뭐냐? 그러면 1초 동안에 쭉 진동하는 그 진동수를 얘기해요. 1000Hz다 보통 그러면은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가 1000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2000Hz는 얼마냐? 그럼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2000번이다 할 때 이제 그때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고음, 자음은 고주파다. 그리고 자음, 이제 또 낮은 음, 저음, 모음은 저주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성 언어에 있어서 저주파와 고주파의 분류 기준은 1000Hz다. 그래서 1000Hz는 음성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청 주파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음성 주파수는 500에서 4000 헤르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효야 음력은 250에서 2000 헤르츠까지 있어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의 최저 가청력, 겨우 들을 수 있는 몇 데시벨이냐? 그럼 그때는 0데시벨이에요. 소리가 있나 없나? 그 유무를 알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소리다. 최저 가청력치다 이거죠. 그리고 최대 가청력치는 130데시벨이에요. 근데 귀가 고장나겠죠. 130데시벨이면. 그래서 청력기관의 보호를 위해서 130데시벨 하면은 귀가 고장나면 안 되겠죠. 검사한다고 고장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5데시벨 감에서 125데시벨이 보청기의 최대 출력 음압이 돼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청기의 최대 출력 음압은 얼마냐? 그러면 130데시벨 하면 안 돼요. 5데시벨 감에서 청력기관 보호를 해야 되니까 125데시벨이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책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요.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력 손실도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ISO에서 농과 난청을 구별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정상력, 경도 난청, 중등도, 중고등도, 중등고도, 고도, 최고도 난청